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3일 토요일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죠. 이제 올해도 진짜 2달 남았네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한 3-4번 더 방송하면 진짜 12월 들어가면 이제 올해 1달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도 이번 주는 얼굴에 주름들이 약간은 펴지셨죠? 예, 이번 주는. 그래요. 저번 주보다는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조금 보였어요. 그죠? 근데 뭐 오늘 근데 미국 시장이 또 좀 밀렸죠. 특히 나스닥 위주로.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갈지 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한숨 조금 넘기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계시는 개인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뭐 알아서 어떻게 될 거야. 이러고 계속 그냥 모든 거를 그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개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하려고 나서는 사람한테 길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하늘도 안 도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뭐 다 같이 어려운 거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여기에서 뭐 혼자 이 주식시장 따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다 같이 이런 모습 겪고 이래요. 그런데 그럴 때 스스로 돕는 사람을 하늘은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포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궁금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뭐 머리 맞대가지고 조금이라도 길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 전화번호 아시죠?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무료 문자는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들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별로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머리를 짜내서라도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문자 3794님, 저번 주에 전화는 4550님하고 93빵빵님 이렇게 3분이 되셨네요.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현재 유튜브로도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는 뭐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어디 나가 계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을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알고 계시죠? 좋아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인천에 누구요? 성함은 좀 안 밝히셨으면 해가지고. 그럼 성만. 조 씨입니다. 조 선생님. 연세가? 네. 49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10년 정도. 10년이요? 어우, 예. 이 내공이 상당하시네, 10년이면. 오, 그래요. 10년. 그래요. 일단 먼저 10년 되신 우리 조 선생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셔서. 대구 시스터즈가. 매수가 얼마요? 12,000원 정도. 비중은요? 50%. 예. 이거 한 종목이에요? 이글루 시큐리티가. 이글루. 매수가 얼마요? 3,800원 정도. 비중은요? 25%요. 예. 2종목입니다. 대부가 50%예요? 예. 오호호호. 그래요. 저하고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하고 하실 이야기가. 왜냐하면 10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저하고 아마 나눌 이야기가 꽤 있을 거예요. 네.
대부를 50%나 하셨어요. 그죠? 네. 대부 시스터즈. 뭐가 그렇게 꽂히셨나요? 신작 게임 기대하고 현금성 자산을 보고 한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50%씩이나 50%면 대부 시스터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조 선생님은 아무리 뭐 다른 어떤 게 잘 돼도 다 소용이 없고 대부 시스터즈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조 선생님의 이 주식에서의 운명은 결정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자신 있으세요? 아니 이게 한 20-30% 수익이 났다가 안 팔았거든요. 옛날에 사셨구나. 한 7-8개월 됐습니다. 7-8개월. 네. 분할로 사서 분할로 좀 일부는 매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아직도 좋게 보이세요? 현금성 자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지금은 약간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네. 이제 신작 게임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관리 종목 그 5년째 해소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전 일단은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부 시스터즈 여러분들도 이 대부 시스터즈 그러니까 무슨 뭐 돈 대부해 주는 업체인 줄 알겠다. 아니에요. 게임 업체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혹시 우리 어머님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 업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게임 업체인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모르시는 분들 혹시 이 회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별거 없고요. 모바일 게임 업체. 그러니까 우리 모바일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게임 막 하잖아요. 무슨 뭐 스마트폰 그죠? 그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 얘네는 쿠키런이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키런 시리즈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회사예요. 맞나요? 네. 그죠? 그런데 아까 관리 종목 이야기했어요. 왜 관리 종목 그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5년 이상 적자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면 예, 맞아요. 예.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거의 5년 동안 영업 거의 적자를 낼 뻔했다라는 소리죠. 네. 그러면은 5년 가까이 거의 영업 적자를 냈었다는 소리죠, 거의. 거짓냈었죠. 예. 그러면 그 소리 무슨 소리예요? 뒤집어 말하면 몇 년 동안 장사를 더럽게 못했다 이 소리죠. 네.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 대부 시스터즈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대부 시스터즈를 전 되게 안 좋게 보는 회사예요. 왜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5년 동안 이 회사는 영업 적자 거의 5년 가까이 영업 적자를 계속 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는요. 아실 거예요.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이 온라인 게임보다 어떤가요? 경쟁이 더 심한가요? 안 심한가요? 심하죠. 그리고 더 게임의 주기가 짧나요? 긴가요? 짧습니다. 짧죠. 쉽게 말하면 게임 업체들 사이에서도요.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미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못 버렸냐면 애니팡 때문에 그랬어요. 아시죠? 애니팡. 그 기억나시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런데이크. 예, 그게 워낙 히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니팡 이후에 그거와 관련돼서 크게 성공하는 게임 막 그렇게 주가로 해가지고 그런 게임들이 나왔나요? 아니. 모바일 게임이 안 나왔죠. 이게 너무 많이 크게 히트를 치면 여러분들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제 안에서 보면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아요. 뭐냐면 어떤 게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크게 히트를 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그 이상의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잘 안 나와요. 맞나요? 제가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드릴까요? 혹시 과자 좋아하세요? 우리 조 선생님? 예. 과자 중에 몇 년 전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과자 기억나세요? 이름? 허니버터칩. 맞아요. 허니버터칩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다음에 막 그거와 비슷한 과자들이 막 나오고 그거에 비슷한 꼭 감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큼 되는 애가 있었어요. 주가에 막 회사를 바꿀 만한?
아니요, 없었죠. 안 나오죠. 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꼭 게임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에서 여러 가지 이걸 보면은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너무 크게 히트를 쳐놓으면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같은 비슷한 쪽에서는 그거 이상의 어마어마한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전반적으로 별 볼 일이 없어져요. 근데 제가 마찬가지로 말했던 건 이거예요. 이 데브시스터도 좀 마찬가지고요. 너무 모바일 게임에 애니팡 그게 너무 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게임 업체들이 이 모바일 게임이 뭐 엄청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럼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게 귀에 혹 들어오거든요. 왜? 애니팡이 그렇게 히트 쳤으니까 야 그럼 제2의 애니팡이 나오면 그 회사 주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네? 이러고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들 보셨어요. 근데 실은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면 오히려 그게 더 함정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오히려 방송하는 양반들이 더 막 이게 뭐 애니팡 뭐 제2의 애니팡 같이 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러고 오히려 시청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더 부채질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게임 업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항상 별론데 이 회사 주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게 막 설명들을 다들 하셔. 시청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 5년 가까이 영업 적자 엄청 많이 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뭐 신작 얘기하시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의 신작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왜? 이 회사의 신작이 그렇게 성공할 만한 신작이 나올까? 전 솔직히 말하자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 조 선생님도 거기에 해당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 선생님 거긴 해당 안 하는데 아마 시청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많이 빠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되게 이 회사가 싸다는 착각을 해요.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그래 이 반장이 그런 얘기했어. 뭐 주식은 빠지는 뼈무게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빠지는 게 더 어려우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번 사볼 만해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대형주는 뼈무게가 있어서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개별주에 대해서 뼈무게가 있어요 라는 말은 하는 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한 번도 없었을걸요? 개별주는 여러분 뼈무게라는 게 없어요. 싸 보여요? 안 좋으면 더 빠져요. 그러다가 회사가 안 좋아요? 그럼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더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장 폐지로 날아가 버려요. 이게 개별주예요. 그래서 개별주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데 많이 빠지는 거 여러분들 사시는 거 뭐 스피드 상담 같은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빠져서 이렇게 횡보하면 여러분들 한방 움찔하겠지.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회사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지 많이 빠지고 뭐하고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개별주는 뼈무게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대형주는 맞아요. 뼈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주는 다시 말할게요. 뼈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회사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싸다? 이게 왜 많이 싸요? 이게 액면가 얼마예요? 500원인가요? 100원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액면가가 얼마죠? 500원입니다. 500원이요? 그럼 액면가가 5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10,000원이면 20배예요. 지금도 막말로 이 회사 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 하나도 싼 거 아니에요. 뭐냐? 그래서 개별주들은 많이 빠졌다라는 착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특히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아마 조 선생님은 이런 마인드로 사시진 않으셨죠? 네. 그래요.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인드 아니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주 접근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요번에 지스타 열리잖아요, 이제. 그죠?
부산 백스코에서 예. 지스타 열리는데 지스타가 열려도 데브 시스터즈가 이런 모바일 게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거에 그 지스타에 그렇게 혜택을 볼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스타 열리고 하면 아마 대형 게임주들 중에 막 이런 애들이 매력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고 오히려 이렇게 그 너무 작은 이건 뭐 너무 작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그래도 어쨌거나 대형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작은 이런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지스타 쪽이 열리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눈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흐름이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좀만 올수록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 혹시라도 반등 한번 들어오면 그냥 전량 다 매도하시고 차라리 딴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이런 회사 불안해요, 솔직히.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게 현재 매수가가 3,800원 정도 되는데 약간 수익원인데, 이거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시죠? 이걸로는 한 1, 2년 들고 가 있어요. 1, 2년 들고 가실 추가 거예요? 매수하고 뭐 그래. 일본은 예. 이건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아마 그러신 전략을 짰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25% 정도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도 없고 여기 이걸로 시큐리티에 이거는 대부하고 좀 틀린 회사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조 선생님은 잘 아실 텐데 이거는 1, 2년 끌고 가도 괜찮은 회사예요. 혹시라도 또 대부하고 비슷한 회사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회사에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 회사의 주봉을 보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조정을 잘 보이고 있고 그 회사가 아주 훌륭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회사가 갑자기 어떤 위험에 닥칠 만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25%의 비중으로 해서 요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 특별히 저는 반대는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한번 지켜보셔도 뭐 막말로 진짜 1, 2년 가가지고 혹시라도 좀 빠져서 내가 팔아야겠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이 회사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저 밑으로 빠지게 하겠어요? 그러지도 않을 회사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계획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래도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 선생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렸었죠, 저는. 그죠?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감사합니다. 추워지니까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점점 특히 11월에 갑자기 추워진대요. 진짜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제가 이번 주는 여러분들 강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지금 좀 휴식을 또 한 주는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저번 주도 너무 많이 와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쉬고요. 다음 주에는 광주를 갑니다. 또 오랜만에 광주광역시 서구동성동 광주상공에서 7층 대강당에서요. 다음 주 토요일 날 12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강의장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의장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여기 주식시장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반등이 또 좀 들어왔어요. 그죠? 어저께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좀 밀렸어요. 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반등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참 개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뉘더라고요. 어저께 모습들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그냥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뭐 제 얘기가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저는 솔직히 어저께의 너무 심한 반등은 오히려 나중에 후유증을 갖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건데요. 어저께의 저 모습에 우리 개인들이 또 너무 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글쎄요. 저도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저런 모습은 나중에 후유증을 갖고 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되면 아실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대해서 다시 손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또 되게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글쎄요. 저는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걸 많이 경고를 해드려요. 그런데 아쉬운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나중에 모든 게 벌어지고 나서 그때 후회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뭐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아직 많이 여러분들 설득하는데 많이 모자르나 봐요. 아직 제 말을 많이 안 믿고 지금까지 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나름대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십시오. 02786-102-1023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은평구에 사는 신명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영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영희님 연세가? 네, 60일이요. 60이요? 61. 61이요? 예, 알겠습니다. 주식 경력은? 좀 됐는데요. 좀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하고 웃어요? 좀 되는데 어이없어요. 너무 잘하셨구나 지금까지. 네. 그래요. 우리 영희님은 요번에 어떻게 10월 달에 시장 엄청나게 내려갈 때 그때 그래도 조금 저희 방송 보면서 좀 덜 다치셨어요? 개인이요. 네? 개인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개미요. 개미요? 네, 개미가 왜? 개미가 어때서요? 다치기만 하잖아요. 예? 그래요. 일단은 먼저 영희님 어떤 주식부터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신 주식 매수가하고 비중 좀 불러주세요. 세아베스틱 세아베스틸이요? 매수가 얼마요? 23,300원에 30%. 얼마요? 53,300원이요? 2만. 23,300원에 비중이? 네. 30%. 네. 하나생명 예. 5,100원에 10%. 네. 두산중공업 네. 17,000원에 20%. 예. 두산건설 예. 3,500원에 10%요. 제가 한번 종목들을 한번 좀 상태를 볼게요. 어떤가? 네. 저한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프더라도 그냥 아파도요. 아파도요? 네. 왜요? 그냥 좋은 얘기, 위로하는 얘기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잘못했으니까요. 잘못한 거? 그래요. 일단은 이 반장한테 제일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반장님은 옛날부터 많이 배웠는데요. 네. 예.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물어보고 싶으세요? 예. 두산중공업하고 두산건설하고요. 예. 제일 궁금해요. 두산건설이? 네. 일단 먼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좌를 봤거든요. 한번 쭉. 네. 이 포트는 네. 영희님. 또 이런 말 하면 또 시청자분들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영희님 아픈 소리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사실대로. 예. 이 포트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포트는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태에서도 이 포트는 빵점짜리 포트예요. 빵점짜리 포트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이 포트로 돈 벌 일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아주 심각하게 종목 선정이고 모든 게 다 잘못됐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그죠?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서 결국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현재 주식시장에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상황과 전혀 동떨어져서 앞으로 뭐 수익과는 전혀 거리가 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점수를 높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이 지금 포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제가 딱 잡아드리면 그때 한 발자국 더 발전이 일어나요.
자기가 봤을 때 아 내가 이제 좀 요번 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생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 포트의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가장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 떨어지는 종목을 잡았어요. 떨어진 종목을 잡았다. 예, 지나가는. 아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고 근데 왜 떨어지는 종목을 잡게 됐을까? 그것도 원인이 있겠죠. 제가 그 전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건데, 아. 손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다 보니까 네. 좀 친숙하고 아는 것 같아서 그죠? 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걸 정확히 알면은 그런 원인을 알면은 치료 방법이 나갈 수 있어요. 치유 방법이.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제일 먼저 두산건설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셨는데 두산건설도 보시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죠? 네. 두산건설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설회사 자체에서 두산건설은 별로 매력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더 점수를 드릴 텐데 두산건설은 건설업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매력이 없는 회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두산건설을 사시는 건 전 정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옛날에 두산건설을 잠깐 보셨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두산건설 이거 사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한 4, 5개월? 맞나요? 이것도 물 탄 거예요. 아, 물 타셨구나. 아이고. 어제 그러셨고. 그저께요. 그럼 언제부터 사셨던 거예요? 오래됐어요. 아, 옛날에? 아예?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물 타는 것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물은 요번에도 느끼셨지만 함부로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맞아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물 타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저도 물은 함부로 안 타요. 왜냐? 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큰 전제가 따른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든 거는 다 전제가 있는데 전제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 들리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민감한 이야기인데 전 어느 뭐 정당이나 정책을 막 이렇게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중립이에요. 전 정말 중립이기 때문에 예, 제가 왜 중립인지 방송으로는 얘기 못하는데 정말 전 중립이에요. 그래서 옳은 건 옳은 거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전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소득주도가 뭐 어쩌고 말들이 많아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의 실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빼고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소득주도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1억을 가지고 누가 2억을 자산이 늘었어. 그럼 현재 정부 정책으로 제가 봤을 때 1억이 2억 됐는데요. 이게 전부 은행에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써. 그럼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맞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영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1억이 2억이 됐는데 소득이 늘었어. 그럼 소득주도 성장 맞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전부 다 뭐 해놓든가 아니면 집에 그냥 다 들고 있어. 근데 난 소득주도는 했잖아.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맞겠네요. 그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소득이 늘었잖아요. 맞을까요? 맞을 것도 같은데 아닐지.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하는 것도 정확히 정부에서 표현을 해줘야지 소득주도라고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소득만 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소비를 전제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2억이 됐는데 내가 그냥 나 소득 늘었어. 가만히 갖고 있을래.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게 1억이 2억이 늘어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해줘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소비를 전제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고 앞에 걸 빼고 말하니까 이 소득주도가 그냥 진짜 사람들 개인 소득 늘면은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래서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비를 늘리는 그 전제가 된 소득주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를 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혀 이해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물타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바닥이라는 전제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대부분 물타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빠지니까 합니다. 빠지면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가지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가 굉장히 개인들이 오히려 물타기를 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 전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수학 시간 때 배웠잖아요. 확률하고 뭐하고 할 때 그 전제가 뭐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 이 중요한 전제를 빼고 물타기는 뭐야? 빠지면 하는 게 빠지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갖고 하세요. 개인들이 다. 그러니까 물타기가 물이 아니라 완전히 X줄 타기가 되죠. 먼줄 타기. 왜냐? 그 전제는 빠지면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내가 사는 그 시점이 바닥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는 그 시점이 바닥이라는 거 함부로 확신하세요? 영희님 그렇게 확신되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이거 영희님만이 아니라 지금 방송 보시는 거의 모든 개인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왜? 빠지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빠지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 물타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빠지면이라는 전제는요. 말도 안 되는 전제고요. 내가 사는 그곳이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바닥이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물타기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물타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하는 물타기가 얼마나 위험한 물타기인지를 아시게 돼요. 빠지면이라는 전제를 버리시면. 지금 이거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번에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부분들이 왜 그렇게 더 힘들어 하신지 아세요? 여기서 시장 좋네, 시장 강하네, 좀 빠지니까 빠지면 그냥 물타기 해버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저번에 어떤 그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빠지면서 아이고 시장이 이때 언젠가요? 해서 좀 빠져서 그래서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 제가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거 가지고 그러시면 좀 있으면 우왕청심 만드실 건데 난리 날 건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죠. 전 그때 농담이 아니라 그게 거의 진담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표현해 드렸던 거예요. 보세요. 좀만 하면 물을 타버리세요. 좀만 하면 좀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들이 무슨 100억, 200억, 300억 주식합니까? 억대 하시는 분도 그렇게 별로 생각보다 적어요. 거의 다 몇 천만 원대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을 그러면 뭐 3번, 4번, 5번 타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끼케야 물은요. 한 번 정도밖에 못 타요. 개인은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조금 빠지면. 왜? 그분은 나름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다 충실했거든. 빠지면이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으니까 빠지면. 조금 빠지면. 맞죠? 잘못된 전제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전제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빠지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을 타는 거는 그게 빠지면이란 전제를 버리시고요. 내가 사는 곳이 바닥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면 그 주식의 바닥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세요? 못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물타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아시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산건설도 좀 빠지니까 물을 타버리신 거예요. 왜? 빠지면이란 잘못된 전제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이건 영희님 앞으로 영희님 주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빠지면이라는 물타기는 빠지면이란 전제가 아닙니다. 이걸 완전히 시청자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이거 갖고 계시고 만약에 주식하시면 여러분들 요번에 좀 힘드셨어요?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더 힘든 꼴을 한번 보실 텐데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후회하셔도 지금은 차라리 어느 정도 후회해도 그래도 되죠. 그때 되면 여러분들 후회해도 길 없어요.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말한 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시면 점점 더 힘들어지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산건설 지금 3,5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저라면 그냥 여기서 끊어요. 그리고 그 현금 가지고 저 딴 거 할게요. 그게 나아요. 왜? 이거 기다려봤자 솔직히 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닌 것 같고 세아베스틀도 마찬가지고 세아베스틀도 지금 30%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물 타셨죠? 네. 예, 그죠? 그래요. 이게 왜냐면 잘못된 버릇은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개인들이 주식 나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을 먼저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리시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종목 하나 두 개 알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 한두 개 알아도 돈 못 벌어요. 절대 못 벌어요. 절대. 왜? 잘못된 습관을 안 버리고 있는 이상은 종목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요. 그 잘못된 여러분의 습관 때문에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습관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종목이 없어서 못 번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아베스틀도 제가 뭐 철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세요, 혹시? 우리 영희님? 네. 네, 철강에 대해서 제가 좋게 얘기하죠. 그죠? 안 해요. 예, 안 좋게 얘기하죠, 항상. 예, 맞아요. 철강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고급강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인류의 문명이 이제 철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 문명의 그 몇십억 역사에 역행하는 짓을 할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철강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관심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300원인데 요거는 좀만 더 기다렸다가 그냥 한 8, 9천 원 사이까지만 반등 오면은 2만 원 밑에서 언더에서 이것도 그냥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언님?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두산중공업도 17,000원인데요.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여기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현금으로 똘똘 뭉치세요. 그게 더 나아요. 왜? 그러면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금이라는 애로 뭉칠게. 눈사람 뭉치듯이. 아시겠어요, 영희님? 네. 예, 그게 더 나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5,1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아마 뭐 매수가 올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오고 좀 수익 나면은 요것도 그냥 정리하세요. 이것도 가져갈 주식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우리 현금이라는 걸로 똘똘 뭉치자고. 그러면 네. 요거는 쓸모가 있는 애가로 변신이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 정보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장이 주시면 저렴한 시청해 주십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그 상담을 하면서 워낙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설명도 많이 좀 드리려고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또 이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부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쓰면서도 말씀드린 게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회는 있었어요. 뭐 제가 계속 경고해 드렸었지만 기회는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게 코스닥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제 방송 1년 이상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저 이때 계속 혼자 미친놈같이 떠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개별주 엄청난 개별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떠들었어요. 진짜 그러고 개별주 올랐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 상승이 좋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시장 이렇게 안 보낼 겁니다. 계속 경고해 드렸어요. 그럼 김정은 트럼프 만나면 시장 안 오릅니다. 왜 통일 대박이 주식 대박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경고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추석 연휴 전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정상인데 추석 연휴 전에 현금화 물량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오히려 그냥 횡보만 했어도 모르는데 오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 후유증이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타날 겁니다.
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뭐 저 아시잖아요. 저는 뭐 오른 걸 올랐다 빠진 걸 빠졌다고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항상 욕 먹더라도 저 아시잖아요. 저 아니면은 개망신 당하죠 이러면서 저 얘기하잖아요. 그냥 제 생각. 항상 먼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냐? 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셨냐? 왜냐?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갖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고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내가 뭐 이거 뭐 물타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 그냥 가는 종목 좀 더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경고를 해드렸어도 여러분들 그 경고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종목이 없고 내가 뭐 종목 한두 개만 알면 여러분들은 다 내가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잠깐 번 거 같은데 보세요. 어떤 식으로 했나. 몇 배로 100개 하잖아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걸 먼저 여러분들이 고치시지 않으시면 앞으로 시장은 더 어려워져요. 종목 하나 두 개? 그거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시간을 내서라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도 전에보다 확 줄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뵐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시간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러려면 여러분들 포튼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구로 천왕에 사는 권영철이라고 합니다. 구로에 사시는 권영철님? 예, 권영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철님. 연세가? 예, 지금 46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은 좀 했는데 뭐 중간중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러셨구나. 올해, 네, 그래요. 올해 3월 정도에 시작을 다시 했어요. 저희 방송은 꾸준하게 열심히 보셨어요? 좀? 그 이후로? 3월부터? 반장님은 예전에 타방송에 있을 때 아, 그래요? 예. 그때서부터 봤었죠. 아,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도 좀 많이 보셨고? 예, 이제 3월에 시작하면서 반장님이 안 나왔다 그러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반장님 도움 많이 받고 있죠. 아유, 반갑습니다. 하여튼 요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 그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번에 이제 포털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요. 예.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반장님 이제 방송 보면서 요건 별로 아니다라는 것들은 좀 정리를 다 했고요. 조금씩 수익 난 것들이니까 그냥 정리하고. 그럼 좀 안 많이 안 다치셨겠다, 그래도. 그쵸, 추석 때 좀 얘기하신 게 좀 도움이 됐어요, 거꾸로. 아, 그죠? 아, 그래 다행이시다. 아유, 그래요. 근데 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도움 받았다고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10,000원 한 장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참 되게 싫어하세요. 아, 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했다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뭘 하는 게 아닌데 전 정말로 진심에서 항상 하는데 아이씨, 왜 그렇게 욕들을 하시는지 저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요, 영철님.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차고요. 아, 현대차요? 매수가 얼마요? 146,500원. 146,500원이요? 비중은요? 예, 10%. 10%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라이프하고 아, 예. 그거는 저기 43,400원. 예. 그게 15%. 15%. 그래. 이렇게 갖고 계세요? 예. 어우. 지금 현재 보고 갖고 있어요. 잘했네, 역시. 포트에 딱 나오네.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고 한 게. 일단은 그러니까요. 현금. 예. 뭐 종목은 아니고. 예. 맞아요. 경북은 별로. 현대차. 우리 영철님이 46이. 좀 신세, 그래도 요즘 신세대가 좀 이해되세요? 저는 글쎄요. 저희 딸이 신세대라서.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고3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현대차 말고 따님이 더 좋아하는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글쎄요. 에이, 신세대 아니네. 신세대 말아야지. 그 따님 고3이면 현대차보다 오빠 차 그 노래 더 좋아하는. 아, 쇼미더머니. 그럼 모르시네. 오빠 차 모르시죠? 오빠 차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일단 먼저 한번 종목들을 한 번씩 볼게요. 예. 참, 예. 저는 이런 헛소리가 또 그죠 이반장이죠. 오렌지 라이프, 현대차 그냥 푸시고 한번 재미있게 또 이야기 나눠보지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뭐 둘 다
궁금하긴 한데요. 이 반장한테 딱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전화가 되면. 뭘? 그 오렌지 라이프가 네. 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갑자기 또 인수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뭐 오래 가려고 좀 오래 이제 이거 보유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전망이 있는 건지 좀 사실 이거는 방송에서도 별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이제 개인적인 먼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오렌지 라이프가 여러분들 오렌지 라이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렌지 라이프가 무슨 회사죠? ING 생명이요. 예, ING 생명이죠. 예. 그 여러분들 아시면 ING 생명이 보험하시는 분들 많이 그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사자 이렇게 했던 애. 그죠? 네. 걔가 이제 오렌지 라이프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번에 오렌지 라이프가 신한지주로 인수가 됐죠. 예, 맞아요. 예, 신한지주로 인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한지주에 근데 솔직히 저도 오렌지 라이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신한지주가 지금 국민 KB 금융주주한테 그 1위 자리를 뺏겼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칼을 갈면서 이거를 인수를 한 거라서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게 엉뚱한 회사로 갔으면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신한지주라는 워낙 KB금융주주하고 그 은행 이쪽에서 금융에서 1, 2위를 계속 다투는 그런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엉뚱한 데서 가져갔으면 시너지가 별로 안 생겼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쪽에서 가져갔다는 거는 시너지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를 봐야 돼요. 근데 나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시너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는 그거를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건 좀 지켜보면서 긴 시간이 필요한 종목 같아요. 이 종목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 왜냐? 일단 얘 같은 경우에 먼저 잠깐 신규 상장 패턴으로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보면 이게 계속 좋은 패턴으로 갔어요. 그죠? 좋은 패턴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신규 상장 패턴에서 이제 중요한 여기 얼마예요? 31,000원을 얘는 워낙 깨고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31,000원에서 여기 뭐 28,000원, 9,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얘는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되게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규 상장으로 패턴으로 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 31,000원, 뭐 29,000원에서 31,000원 이 사이는 꼭 지켜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랬던 애가 이제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일단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렌지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한지주로 넘어간 상태에서 신한지주가 지금 업계 1위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일환으로 오렌지 라이프도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오렌지 라이프라는 회사 ING 생명 아시잖아요. 이게 뭐 작은 보험 회사인가요? 아니죠.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 보험회사였죠. 생명사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해보험 회사들보다 생명보험 회사들이 별 볼 일 없는 건 아시죠? 실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예,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밑으로 팍팍 밀리겠냐라는 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생명보험 회사들하고 손해보험 회사들 중에 어디가 쉽게 말하면 자산이 더 많은지 아시죠? 생명보험사가 많죠. 예, 생명보험사가 훨씬 커요. 자산 규모 자체들이.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아시잖아요. 이 자동차 보험 사고 나가는 거 이거 하고 생명보험은 사람 이렇게 상황에 나가는 이 캐파가 틀리지 않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회사들이 훨씬 더 이 자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하고 자산 규모를 따져도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들이 더 커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에 의한 상승 이게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려서 금리에 의한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생명보험사가 그래서 손해보험사보다 항상 주가가 좋은 거예요, 보통. 그거에 의한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ING 생명 같은 경우, 이제 오렌지 라이프죠. 오렌지 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1월 달에 금리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금리가 그냥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역전됐다는 게 이게 별게 아닌 사건이 아니었죠. 안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때 금리 막 역전됐을 때 대부분의 방송 뉴스에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들 했었잖아요. 맞나요? 기억나시죠? 계속. 그런데 이제 금리 차이 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막 저번부터 호들갑 떨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미국과 우리가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솔직히 그냥 우리 아전인 습격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되게 큰일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칠게 그러면 단적으로 뭐 물론 환율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10억이란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자를 더 줘. 그럼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한국에 돈 넣고 있을 외국인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국에 돈 넣을까요? 안 넣죠. 빼가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애국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여러분이 제3의 외국인이라고 칠게. 그리고 이 10억이란 돈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준대. 그럼 어떤 사람이 한국에 큰 돈 넣고 있어요? 미국에 넣고 있지 차라리. 그거 아니에요? 그게 돈의 기본 원리 아닌가요? 근데 이게 기본 원리인데 외국인들 돈 안 빠져나갑니다. 안 빠져나가긴 계속 빠져나갔잖아. 그러니까 제가 뉴스고 뭐고 이런 분들도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이거 무슨 애들 3살짜리도 할 만한 얘기를 계속 아니라고 우겨대고 뉴스에서 왜들 그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보세요. 계속 결과 보이잖아요. 계속 빠져나갔잖아. 돈들. 금리 역전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나라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ING한테 제가 봤을 때 오렌지 라이프 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계속 가져갈 만한 회사냐라고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회사는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오래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나중에 차라리 좀 신한하고 진짜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더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수익 좀 나면 수익은 안 내가지고 43,000원이면 그럼 일단은 그냥 요것만 비중만 갖고 지켜볼게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확 정리할 필요까지도 없는 회사고 15% 비중도 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시너지를 어떻게 나는지 이제 신한 지주하고 계속 그걸 좀 체크하세요. 기사들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이제는 아시죠? 예, 뭐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전에 그 수소차 관련돼서 네. 그 이제 방향성이 잡혔다고 하셔서 네네네. 제가 그것 맞아요. 때문에 좀 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현대차 이제 대형주는 이제 개인들이 사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방향은 맞아요. 이것도 좀 반등할 거예요. 근데 제 혹시 방송 보셨으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왜 계속 빠진데도 더 살까요? 이 회사 올리려고? 배당 뭐 그쪽이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제 현대차는요, 이제 회사 방향은 맞아요. 이제 수소차로 해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도 이번에 수소차 저번에 뭐 시원하고 하는 거 몇 주 전에 보셨죠? 가서 막 밀어주겠다고 한 거. 이제 수소차로 가는 건 맞고 현대차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도 어느 정도는 회복은 또 이렇게 뭐 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매매 차익을 먹겠다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시면 안 돼요. 뼈무게가 있어서 올라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은 현대차 빠져도요 돈 많이 법니다. 이게 배당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방송 하시는 분들도 관계자들도 보고 하는데 제발 똑바로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해주세요. 제 거 베껴서 했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진 시장하고 이머징 시장에선 외국인 애들이요 운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아마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지 마시고 요 말들은 그냥 자기 방송에서 쓰셔도 좋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외국인 애들이요. 외국인 그 미국 이런 데서 할 때 선진 시장이나 이머징 시장을 할 때 이 운용 방법이 틀려요. 쉽게 말하면 이머징 시장은요. 매매 차익의 시장이에요. 걔네들도. 근데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매매 차익으로 먹는 시장을 운용을 안 하고요. 배당으로 먹는 시장으로 바꿉니다. 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 선진 시장에서 매매 차익을 먹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를 해서 뭐 IPO를 하든가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배당을 먹는 그런 운용 기법을 합니다. 그리고 이머징에서는 매매 차익을 먹는 기법을 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더. 그래서 운영 방법이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선진 시장으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차익을 옛날같이 먹는 시장이 아니라 배당을 먹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대차 빠져도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인 사니까 현대차 나중에 크게 올리려나 보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매매 차익을 먹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대형주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은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올바르게 시청자들한테 좀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 말도 안 되는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인데 그건 굉장히 개인들을 아주 크게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올바르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할 수 있게 개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보시면은 생각 스스로 하실 수 있겠죠, 답을. 지금 매수가까지는 좀 나중에 기다리면 얘 와요. 오기는 오는데 근데 네. 이제 이걸 가지고 가져가거나 이제 그럴 만한 개인들한테 주식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더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요거는 조금씩은 그냥 매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예. 그렇죠. 그게 낫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요.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래요. 또 나중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예. 그 전화 줬을 때는 좀 또 다른 포트로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이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음 주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 합니다. 다음 주에 광주광역시를 내려갑니다. 광주광역시 성농성동에 광주 상공회에서 대강당에서 하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10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구 동구에 사는 최병렬입니다. 최 선생님이요? 예. 예, 그래요. 연세가? 예, 70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한 7년 됩니다. 7년이요? 그래요. 예. 우리 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불러주세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매수가 얼마요? 예, 18,900원에 30%. 예, 우리 산업 예, 31,100원에 10%. 예, 한국전자금융 14,000원에 20%. 예. 이렇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먼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우리 산업이 31,000원 정도 되고 그러네. 예. 그리고 파라다이스 수익이 조금 남고 예, 그래요. 그리고 전자금융. 예, 전자금융. 뭐 그렇게 포트가 심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행히. 예. 예,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앞으로 이거를 지금을 전망을 보고 장기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안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그래요. 제일 궁금하신 종목은? 제일 궁금한 종목은 우리 산업. 우리 산업이 제일 궁금하세요? 예. 우리 산업이? 그래요. 일단 뭐 오히려 간단하시네. 먼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세 종목이 그렇게 뭐 심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 편히 그냥 네. 포트를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 네. 궁금한 것만 딱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가져갈 만한 주식이 아니냐를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뭐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전기차, 수소차 뭐 관련되고 그런 예. 예, 전기차 수소차에서 뭐 하는 얘가 뭐를 맡고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걸 아셔야지. 예, 얘네들과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버님 네. 그 차량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더 어렵고 그냥 쉽게 말하면 얘네 PTC 히터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럼 네. PTC 히터가 뭐냐 이럴 텐데 이게 전기차에 PTC 히터가 왜 필요할까요? 모르시죠? 글쎄, 예. 예, 그럼 제가 아버님 더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보통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들은요 달리면은 어때요? 내연 그 앞에 엔진이나 이런 데서 열이 나잖아요, 그죠? 막.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좀만 하면은 그 안에 그 따뜻한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히터로 이제 우리 지금 히터 이제 좀 있으면 더 틀고 다닐 텐데 그게 가능하죠, 그죠? 예. 근데 전기차는요 PTC 히터라는 게 없으면 얘는 열이 나는 그런 시스템이 내연하고 좀 틀려서요 한겨울에 얼어 죽어요. 큰일 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PTC 히터라는 게 전기차에서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 따뜻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PTC 히터가 다른 뭐 이 내연기관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필수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PTC 히터 하는 이 우리 산업이 많이 그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주가가 옛날에 엄청나게 좋았던 거는 왜 좋은지 아시죠? 왜 좋았는지. 특히나 이 회사가 옛날에 관심 많이 갖고 막 이랬던 게. 얘네가 테슬라에 납품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 테슬라가 옛날같이 전기차에서 이제 그런 독보적인 자리를 요즘 사람들한테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뭐 적게 차지하죠. 예, 이제 테슬라가 옛날 테슬라죠. 테슬라 네. 자동차의 문제점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주가도 난리도 나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옛날 테슬라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산업이 PTC 히터 뭐 전기차 그건 알겠는데 테슬라하고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주가가 그렇게 하려면 테슬라라는 애들을 빨리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띄워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 때문에라는 걸 좀 띄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하고 좀 더 많이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네.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니 뭐 이런 부분, 전기수소차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될 만큼 아니면 매력이 사라질 만큼의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그냥 차분하게 가져가 보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비중도 10%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 네.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도 어저께는 좀 반등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19,000원 정도 되는데 약간 수익권인데 파라다이스 이제 회사가 많이 바뀌었긴 했어요. 그죠? 많이 바뀌긴 하고 했는데 파라다이스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기까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파라다이스 요 가격에 가져가는데 뭐 아주 크게 무리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30%는 좀 많기는 해요. 지금 제가 이거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어차피 파라다이스는 지금 회사가 계속 많이 오픈한 거 아시죠? 뭐 파라다이스 시티부터 해가지고. 아버님 모르세요 혹시?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파라다이스 시티 이런 거 진짜 되게 잘 해냈대요. 저 갔다 온 분한테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전 솔직히 파라다이스 시티 이거 확인해보러 잘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1, 2박 하신 분한테 제가 들어봤는데 진짜 괜찮대요. 진짜 멋있고 진짜 그리고 되게 그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잘 변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파라다이스 시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회사들 개장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앞으로는 더 중국인들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비중을 지금 조금 여기서보다 조금만 줄였으면 비중을 조금만 줄였으면 하는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비중만 조금 줄여서 가져가자. 아시겠죠?
예. 네네. 그리고 전자금융 마지막 전자금융인데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는 14,000원 정도고 매수가 근처인데요. 제가 이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한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정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차분하게 조정받고 잘 올라가는 가구 있는데 일단은 힘은 괜찮아요. 그런데 10,000원이 깨면은 얘가 추세를 깨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깨면은 상승보다는 약간 횡보나 하락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 기준은 아니고요. 종가 네. 기준으로 10,000원을 깨면은 얘는 그때는 손절을 좀 해주셔야지 만약에 그때도 손절을 안 해주시면 조금 얘는 골치가 아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 얘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서 가는 애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래요. 우리 천 선생님 더 궁금하신 점 있나요? 근데 뭐 다른 거 하나 해도 됩니까? GS건설 내가 어제 GS건설을 한 GS건설은 빨리만 드릴게요. GS건설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만 300원 43,000원에 예예 비중은요? 10%. 10%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예, 예. 건설주를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값이 몇 개월 만에 지금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뭐 요번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 MBC의 방송 MBC 얘기했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요번에 미친 아파트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부작으로 한 걸 저도 좀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좀 저도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은 분명히 틀립니다. 주식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매도자와 다수의 매수자들이 나타나서 서로 간에 계속 장중에 매매를 해서 형성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에서 거기서 말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10억인데 어떤 사람이 15억에 팔겠다고 나타났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사버리면 일단 거래가가 형성이 돼. 실거래가는 사실상 10억인데 15억짜리가 형성이 돼버린 거야. 이건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주식에서도 나와요.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조정 몇 사람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아버님? 안 되죠. 왜? 네,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안 돼. 그런데 개별주 하나, 두 개는 서로 통정 매매라 그래가지고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에 내놓을 테니까 네가 얼마에 가져가. 그래서 주가를 붕 띄워버려요. 이건 아주 개별주의 거래가 거의 없는 주식 중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통정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품이 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거품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자신하는 투기꾼들의 이야기들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건 정부에서 지금 뭐 어떤 식으로라든 요번에 강력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슬슬 먹히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아마 만약에 이래도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상 초월할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쓸까 했던 작년에 나왔던 그거 쓸 겁니다. 분명히 쓸 겁니다. 예, 뭔 제도인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부 그것까지 카드 꺼낼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이제 뭐 여기서 뭐 올라가면서 건설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하자면 뭐 실적이 하지만 뭐 남북 경협이었잖아요. 톡 까놓고 건설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거 4만 원 정도 매수가 근처시라면 일단 저는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전 GS건설은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좀 뭐 이거 떨어지는 거 조금 먹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매매가 아니면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유튜브로도 생방송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 주는 좀 쉬고요. 좀 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광주광역시 오후 1시부터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에서 7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도 전 강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 이외에서는 강의를 안 하고요. 그리고 전 거기서만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대신 뭐 요번에 계속 한두 달 동안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전 다 제가 시장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고 지금 진짜 그 시장이 거짓말같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거기서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오늘도 가보죠. 하나씩 올려주세요. HDC입니다. HDC 630 HDC인데요. 일단 HDC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일단 HDC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올라올 만한 요지는 아시잖아요. 없어요. 뭐 현대산업개발 지주사죠 지금.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빠졌다고 사는 건 전 아닌 것 같고 22,700원에 사셨던 것 같은데요. 요거는 매수가 근처 오면은 그냥 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0%까지 사셨는데 이걸 과연 30%까지 살 주식인지 저는 솔직히 퀘스천이 달려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종목 선정을 그렇게 썩 잘한 편은 아니다. 물론 뭐 앞으로 뭐 면세점 쪽에 의한 부분을 보셨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요거를 30%씩이나 가져갈 만한 주식일까라는 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요번에 또 좋은 내용이 좀 발표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일단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요 좀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아시잖아요. 세제 원료 만드는 회사인데 워낙 그쪽으로는 뭐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게 되면은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16,0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적당한 좀 더 올라오면 적당한 선에서 반등 좀이라도 들어오면 현금화 하시고 딴 걸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솔직히 10%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포트가 위험하거나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건 없어요. 10%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화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뭐 현금들 뭉쳐서 딴 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메드. 6649.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잠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방송 초반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이 빠져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안 빠지겠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개별주들은 여러분들 뼈무게가 없어요. 뼈무게가 없어서 아까 말했던 현대차나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런 애들은 뼈무게가 있기 때문에 뼈무게가 그 밑으로 빠지는 게 더 어려워요. 뼈무게 밑으로. 근데 얘네들은 뼈무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면가 얘네들 이런 애들 얼마인데요. 얼마든지 더 빠져요. 빠지려면.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근데 일단 14,6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는 매도하시고 다른 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한 방 딱 튀는 거에 대한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 바디텍메드 그럴 만한 내용이 있을까? 그건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저라면 하여튼 전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삼양 패키징입니다. 272-550 삼양 패키징인데요.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 신규 상승 패턴으로 한번 보죠. 신규 상승으로 패턴으로 보면 어때요? 안 좋은 패턴이네요. 올라와도 보면 여기 근처에 첫날 그 매매 시작했던 가격에서 결국 거기를 못 뚫고 다시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워낙 얘는 여기서 버텼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를 깨니까 어때요? 이제 거기가 거의 저항선이 되죠. 신규 상승 패턴이 희한하다니까. 결국 다시 하고 다시 또 내려가죠. 얘는 만약에 요번에 여기 깨고 내려가면 또 다시 지하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규 상승 패턴을 좀 제 방송 보시면서 쭉 계속 열심히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8,7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 깨면은 얘는 이 가격 얼마예요? 여기 15,000원이야? 15,000원 깨면 얘는 팔아야 되고요. 무조건. 올라오더라도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일단은 던져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에스트래픽입니다. 2343 00.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승 패턴으로 보시면 쉬워요.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애매한 패턴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게 최고가를 뚫었는데 얘는 워낙 에스텔팩은 여기서 날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지금 일단은 요번에 시장 영향 받으면서 밀렸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000원인데요. 여기서 반등 빨리 해줘야 돼요. 근데 반등했을 때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끊고 다시 따지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에스텔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올라오더라도 14,000원, 15,000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약간만 수익 나면 이거는 털고 일단은 다시 현금 갖고 지켜보시다가 신규 상장 패턴에 맞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컴투스입니다. 078 340. 컴투스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일단은 게임 업체들 잘 보셔야 되는 게 게임 업체들 중에 전에 주가가 좋았다고 꼭 주가가 계속 앞으로 뭐 지스타 이런 것 때문에 좋을 거라는 생각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게임주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안에서도 갈리고 힘드실 거예요, 하시기가.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만 5천 원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컴투스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안 되더라도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일단 현금화 하고 보시는 게 나아요. 컴투스 이거 좋은 이야기들 시장에서 어설프게 나오는데 그거 믿고 여러분들 하시다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이제 대응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올려주세요. 텔콘 RF 제가 몇 주 전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텔콘 RF 9,600원 정도 되는데요. 텔콘 RF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 관심 받기 어려운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9,600원인데요. 요거는 그냥 수익 좀 나면은 털고 나오시고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손절 라인 드릴게요. 8,000원, 종가 기준으로 8,000원 정도 깨면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콘은 이제 갑자기 주가가 뭐 특별히 크게 단계에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주가 뽑고 나서 쉴 때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만 지키시면 되고 수익 좀 나더라도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쪽!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뭐 요번에 이 하락은 제가 계속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비이성적인 시장의 하락은 이거를 주가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실은 뭐 그 정도 요건 조금 제외를 하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6,7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결국 여기가 지지선이었거든요. 사실상의 지지선. 이 지지선에서 결국 지지받고 위로 올라갈 만한 요인이 맞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포스코 ICT 아시잖아요. 사업 내용. 얘는 그렇게 올라갈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40%씩이나 가져가는 건 전 진짜 반대합니다. 정 가지고 싶으신 분 한 10%에서 20%만 가져가도 충분해요. 그 정도 한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올라왔을 때 이번에 좀 올라왔을 때 일단 비중 확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요번에 지금 항공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번 주에 좋게 나왔죠. 그래서 좀 항공사들 반등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값 뭐 이제 곧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그럴 거다라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항공회사들은요. 기름값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주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름값 떨어지면 막 주가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항공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에선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코멘트하는 거 보고 전 좀 웃었는데 하여튼 뭐 어쨌거나 조금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은 좀 올라오면 그냥 파란 주식이지 65,010%면 이분은 웬만하면 그냥 아무 때나 파세요. 여기서 파나 좀 더 올라와서 파나 50보 100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끌고 갈 만한 이제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드디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이 시작됐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11월 시장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11월 시장의 모습이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시장이 이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시장이 여러분들 결코 쉬운 시장 아닐 겁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도 알게 될 거니까요. 하여튼 11월 시장 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되게 춥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